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구대범죄로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는 내용의 중수청법이 12일 입법 예고됩니다. 신설될 중수청의 수사 범위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조직 등 8대 범죄가 거론됐었는데요. 여기에 국제사이버 범죄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도 받게 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데 이를 본땅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의 명칭은 수사사법관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수사관과 별도의 직렬이지만 같은 선상의 직급 체계를 두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보완 수사권 논의는 향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때 다루는 걸로 미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며 시간만 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민들 관심 속에서 멀어져 버리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계슬입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요체로 하는 검찰개혁, 드디어 올해 시행됩니다.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에 부여되는 수사 범위와 지휘권이 잠정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남준 변호사 그리고 강혜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 기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지금 폐지 수순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 또한 밑작업이 좀 한창일 것 같습니다. 자, 중수청 설립에 관한 법률이 12일 오늘이죠. 입법 예고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존에 맡아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계획대로면 올해 10월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생길 예정인데요. 이 밑그림을 짐작할 수 있는 중수청 법안과 네. 공소청 법안이 오늘 입법 예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조실 그다음에 법무부 관계부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수청 법안을 설명드리면 네네. 핵심은 중수청이 구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이제 검찰이 시행령 개정으로 좀 늘려놨던 수사권의 범위 6대 범죄에서 추가로 내란 외환, 마약, 국제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9대 범죄가 무엇인가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 외환, 마약, 국제 사이버 범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그리고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사 지휘권 같은 것도 부여되나요? 행안부 장관한테? 아마 개별적인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간접적으로 뭐 인사나 여러 가지 형태 일반적인 그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구상이 윤곽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전반적인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다고 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디테일한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추구했던 검찰 개혁에 상당히 좀 역행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역행한다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뭐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그 권한과 기능을 나누는 것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소청은 기소에 충실하고 지금 그 중수청은 수사에 충실한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데 네네. 공소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그 수사 지휘권 그 사실 그대로 그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안 수사관 부분은 이번에 그렇죠. 결론도 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문제까지 있고 그리고 중수청의 경우에는 법안 내용까지 자세히 못 봤지만은 이원적 구조로 된다고 합니다. 이원적 구조는 지금 기소권만 빼고 검찰과 이 수사관의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소위 말하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기자, 입법 예고되는 법안 좀 살펴봤죠? 네. 지금 김 변호사께서 그 지적하신 이원적 구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법안을 제가 살펴봤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안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공개가 되고 네네네네. 저는 이제 내부 취재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먼저 안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원화된 구조라고 지적하신 것은 지금 중수청 안에 원래 우리가 검찰 안에는 검사와 그다음에 수사관으로 통상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중수청 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인력 구성원들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사법관, 그다음에 수사관, 일반 수사관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이원적 체제를 가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누구고 수사관은 누구죠? 수사사법관은 만약에 검사가 만약에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사사법관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정 정도의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법률 전문 자격을 가졌다 해서 수사사법관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관은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 업무를 맡아오던 검찰 수사관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 어쨌든 위에 법률 전문가가 밑에 수사 실무자를 지휘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 좀 전에 지적하셨던 제2의 검찰,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파견 형태든 아니면 발령 형태든 그러면 이 수사사법관 기존의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검찰청에서 기소 기능 빼고 난 뒤에 나머지는 다 가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단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죠. 검찰은 스스로 준사법기관을 해가지고 사법관의 용어를 쓰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 나라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수사기관 구조를 가진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테일에서 밀려가지고 계속 검찰개혁이 역행된다면 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조계에서 이 같은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인력이 좀 보존되려면 검사도 상당히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전에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다만 그런 문제는 직급 체계를 그러니까 직렬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직급 체계를 다르게 해가지고 좀 우대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서 유인을 해야 되지. 만약 이런 식으로 검찰청 즉 제2 검찰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이 조직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검찰가 왜 했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지휘권을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그 형태를 그대로 이제 일종의 베껴와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명문화돼 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는 지시한 것이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지시 정도 뭐 하는 그런 정도인 것이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무엇을 걱정하는지 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을 준 그 이유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과거 검찰청처럼 네네. 혹시 폭주를 해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최후의 수단의 민주적 통제를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검찰에 대해서 그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권을 즉 수사지휘권을 둔 이유는 정치 권력보다 더 넘어서는 그 강대한 수사 관료 권력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준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예를 들어 강제 수사를 하나 하려고만 해도 공소청의 영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기관 통제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다면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데서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친 우려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두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 기자. 이번 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반응이랄까? 네. 일단 먼저 구체적인 안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가타부타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아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어쨌든 뭐 진행되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제 예상했던 안이라는 짐작도 있었고 지금 현재 중수청 내부에 이제 이원화된 이 직급 체계로 운영되는 것 관련하여서 이제 검사들이 그 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검사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검사에 준하는 직급을 유지하지 않는 한 이제 검사들의 이동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일한 유인책은 이제 검사들의 직급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 내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쨌든 경찰 국수본의 지휘 체계를 마련하는 것처럼 중수청에 관련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제 지휘 권한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수사 실무자들 입장에선 좀 약간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적대로 하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보안 수사권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보안 수사권은 사실상 이제 빨리 결정을 냈었어야 되는데 네네. 못 내고 있죠. 저는 이것이 이제 점점 늦어지는 것이 검찰 개혁이 우려를 이제 더 강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쿠팡 사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 김학의 사건 네네. 그다음 고발 사주 사건 다 아실 건데 그 사건들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검찰이 어떻게 이 요리를 해왔습니까? 그럼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이 만약 폐지가 될 경우 공소청이 그럼 보안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는 그 사건에 앞으로 집중을 하겠죠. 네네. 즉 보안 수사는 보안의 중점이 아니라 수사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이번에 유보돼 버린 그 부분이 큰 문제인 것이 그 검찰청법 옛날 검찰청법 지금 아마 공소청법이 될 것인데 네네. 그 부분을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소청의 권한에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법률 중에 형사소송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네네. 지금도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되지 않은 채로 196조 1항이죠. 1항은 직접 수사권, 2항은 보안 수사권이 네네, 그대로 그렇죠.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 과정의 변화 등으로 통해 가지고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안 되면 두 법을 통합으로 해석할 때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위험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변호사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집권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이어서 여권의 동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미적되고 있다고 보입니까? 개혁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예. 미적되는 게 아니라 이 여권 내부에서도 과연 보안수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가 있고 오랫동안 20년 이상 검찰 개혁을 해왔습니다. 이거 하나도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그 핵심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행정부에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 정말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력 구성이 과연 그 검찰 개혁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 구성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지금 국무총리실에도 추진단에 보면 검사들이 제일 많이 파견돼 있고 그리고 뭐 법무부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까지도 않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어쨌든 민정실에서 그쪽을 가장 다루는 쪽도 뭐 검사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 그 국민적 열망과는 달리 디테일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공소청 법안도 검찰권에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은 제2검찰청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의 우려와 걱정을 담아서 검찰 개혁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야 된다 보이십니까?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네. 하나는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까지 만들었던 검찰 권한을 그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도 또한 효율적인 그 수사 기소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이 있겠습니까? 두 군데 다 중점이 있지만은 지금은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효율성 부분에만 만약 집중을 해버리면 검찰 권력은 그대로 부활하고 지금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한 그 이유 그것을 제대로 살펴야 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분산, 검찰 권한의 분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회복 이것을 가장 중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준 변호사, 강혜슬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